안녕하십니까. 뉴스핌 경기남부 취재본부 유튜브 채널 10분만입니다. 저는 10분만 채널 김가연 기자입니다. 오늘은 화성시장 출마 예정이신 석호연 국민소통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모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자님.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국민소통위원회 부위원장 석호연입니다. 오늘 저희 졸업생인 김가연 기자님과 함께 이런 인터뷰를 하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화성 시민과 늘 함께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위원장님. 저는 부위원장님이 세우신 학촌 유치원 졸업생으로 이제 기자가 되어 화성시의 미래를 논하는 이 자리가 좀 감회가 다릅니다. 네, 또한 또 위원장님께서 교육자로서 정체성이 정치 행보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궁금합니다. 94년도에 제가 학촌 유치원을 설립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갖고 있는 것이 있다면 아이들의 인성을 바로 시켜주자, 인성교육을 바로 시켜주자 해서 지금까지 아이들 인성교육에 최우선을 다하고 있고요. 네. 늘 교육 프로그램으로서는 일단은 교사 중심 교육이 아니라 아동 중심의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최근 인터뷰에서 11년 고인물을 퍼내고 화성에 새 엔진을 켜겠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민주당 장기 집권의 폐해로 보시는 지점과 석호연표 새 엔진이 핵심 동력은 무엇인가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죠. 맞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10년이 아니라 아마 1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세상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6년 동안 민주당이 집권을 하고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과연 그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서 화성시에 어떠한 발전을 얼마만큼 주었는지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화성시는 이제 특례시가 만들어졌습니다. 특례시가 만들어진 것은 자연적으로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화성시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특례시가 만들어졌거든요. 이제는 그 특례시를 책임지고 고인물에 맡길 것이냐, 새로운 깨끗한 물에 맡길 것이냐, 이것은 바로 국민들이, 우리 화성 시민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셔야 될 사항 아닐까 합니다. 맞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화성시는 인구 100만의 특례시가 되었지만 지역별 인프라 격차가 큽니다. 특히 병점, 봉담 지역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들려주십시오. 일단은 크게 말해서 화성시는 4개 구청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만세구청, 효행구청, 병정구청, 동탄구청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만세구청 같은 경우에는 어촌도시와 농어촌도시가 복합되어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네. 효행구청은 도시이긴 도시이나 농촌이 더 많은 도시이기도 합니다. 역시 병점하면, 병점역 하면 아주 오래된 세월입니다. 네. 옛날 과거 볼 때 병점역 앞에 떡정거리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를 보러 가시는 분들이 간식으로 떡을 사 먹던 곳이 병점역이거든요. 그런데도 그 모습이 바뀌긴 했지만 큰 변화 없이 이렇게 정체되고 있는 것은 화성시의 문제점이라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네. 동탄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도시에 걸맞는 인구가 화성시의 2분의 1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걸맞는 문화도시,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학촌 유치원 졸업생인 제가 보기에 부위원장님은 늘 아이들의 인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네, 화성시의 미래를 한번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화성시의 교육 환경이나 교육 정책을 어떻게 혁신하고 싶으신가요? 많이 바꿔야 되죠. 아이들의 생각과 생각 주머니는 끊임없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많은 아이들이 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는 크나큰 문제입니다. 끼 있는 아이들은 끼 있는 곳에 가서 공부하고 뛰어놀아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성에 삼성 반도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고등학교 하나 없다라는 것이 크나큰 문제점입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 기아 자동차 현대 연구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걸맞는 학교가 없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결국은 우리 아이들 인성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 아이들은 없다고 합니다. 뭐를 먹고 살아야 될지 걱정한다고 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학교 교육에서부터 그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예측 가능한 교육기관이 만들어져서 그곳에서 공부한 아이들이 이제 사회 나가서 자기가 미래 지향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게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네, 또 긍정적인 얘기도 많지만 과거 유치원 관련 시설 운영 이슈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들에게 오해를 풀거나 책임감 있는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너무 죄송스러운 일입니다. 국가를 대신해서 사립 유치원이 만들어진 지가 115년이 됐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유치원에서 좀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매스컴에서 사립 유치원을 전체가 매도하듯이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보신다면, 시민 여러분께서 보신다면 사립 유치원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최대한 봉사 정신을 갖고 에듀케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유치원만큼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바라보는 미래 교육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또 말씀을 되게 강단 있게 하신 게 많은데 또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네. 시장 당선 시 1호 결제로 생각하고 계신 정책이나 가장 먼저 달려가고 싶은 현장은 어디인가요? 저는 교육자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요. 일단은 화성시에는 젊은이들이 많이 사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아들이 많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들에게 열매 통장을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생애 주기 통합 정책에 따른 실행 계획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0세부터 18세까지 열매 통장을 기관과 민관과 그리고 기부 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열매 통장을 만들어준다면 화성시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태어나는 아이들은 아마 그 어느 도시보다 자랑 삼아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열매 통장 갖고 어떤 걸 할 것이냐? 그 열매 통장은 미래 지향적인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만들어진다면 우리 젊은 어머님들께서, 우리 아이들께서는 너무 좋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는 365일 24시간 돌봄 교실 24시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네. 돌봄이라는 것은 시설을 이야기합니다. 그 시설은 아이들이 있으나 없으나 시설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함께 있어야 되겠죠. 네. 예를 들어서 급하게 집안에 상을 입었습니다. 급하게 부모님이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급하게 다른 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집에 아이를 볼 사람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팔을 동동 구르면서 울면서 그 하는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런 아이들을 24시간 있으나 없으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는 시설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아이를 맡겨놓고 내가 나가서 어려운 일을 볼 수도 있고 자기 문화생활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된다면 화성시는 미래지향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이들로부터 살기 좋은 도시가 만들어진다면 우리 어르신들까지 아주 살기 좋은 도시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주 좋은 생각인 네.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시각으로 화성시의 정체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화성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한
부위원장님의 보관이 있으실까요? 그러면요, 화성시에 살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하는 시기가 머지않았다. 저는 이런 확신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인물을 새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동탄이란 큰 대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대도시가 있는 반면에 서쪽에는 어천도시, 농어촌 도시가 함께 복합하고 생존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곳에 유니버스 스튜디오, 예를 들어서 랜드마크인 디즈니랜드 같은 놀이시설이 만들어진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공유하겠죠. 네. 그리고 그런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곳에 국제공항을 유치하자. 국제공항을 유치함으로써 그 주변에 대도시가 들어설 수밖에 없고 그 대도시에 걸맞게 교통 인프라는 증설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미래지향적인 도시이고 세계에서도 가장 잘 사는 도시가 바로 화성이 아닐까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부위원장님의 가르침을 받고 자란 저와 같은 청년 세대 그리고 화성 시민께 꼭 전하고 싶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도전하라. 도전하면 나의 생각과 내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온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화성시민 여러분, 무엇보다 화성시는 미래지향적인 도시가 될 것입니다. 이곳을 같이 설계하고 함께 삶을 공유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인물보다는 새로운 물을 받아주십시오. 그러면 화이팅 할 수 있고 화성시를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화성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의 제자로서 부위원장님이 꿈꾸시는 새 엔진을 켠 화성을 지켜보겠습니다. 10분만은 다음 시간에도 우리 동네에 더 유익하고 속 시원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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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